자, 오늘은 제가 지금 트리엠 강의를 좀 업데이트한 게 일부 있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자세히 이렇게 좀 삐뚤되면 좀 불편하니까. 안 봐도 되죠? 네? 얼굴 안 쳐다봐도 되죠? 저요? 뭐, 편한 대로 하시고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새해 좀 더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건강한 삶을 사는데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여러분도 다 그러셔야 되고 여러분도 어제 우리 전국 지사님하고 제가 세미나 가면서 밥 먹으면서 그랬구나.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이게 건강을 좋아지기 위해서 트리엠을 권하는 과정 자체가 처음 이제 우리 얼마 접하지 않은 사람들 다 어떤 뭐예요?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죠? 아 이걸 안 권하면 안 돼. 우리 곽사님 그렇죠? 우리 아는 사람 친구들 얘 이거 먹어야 딱 또 생각이 나. 뭐 강의 듣다 보면 이거 얘 생각이 나. 얘 이거 전해줘야 돼. 명단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좋은 표현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서 상처를 받아.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그런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진짜 순수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떤 그 경제적이나 금전적인 거 잘 생각 없이 그냥 주고 싶어. 근데 그게 말이 그냥 주는 거지 한두 명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러지 마세요. 가치가 없어져요. 그냥 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이게 그런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건 뭐 제가 이따 또 얘기를 할 거고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그런 마음이 초심을 갖고 계속 연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심을 갖고 쭉 가면 좋은데 막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스스로도 또 디프레스 되고 미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분들은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좀 그러니까 내가 무장이 잘 돼 있어야 돼. 내가 무장이 잘 돼 있어. 내 정신 건강을 조금 더 레벨을 올려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안이 단단해야 돼요. 내 안이 단단하지 않고서는 깨져요. 나가서 무조건 깨져요. 거의 깨져요. 우리가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 하루 이틀 살고 말 게 아니잖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삶에 대한 애착이랄까 집착이랄까 이게 훨씬 강해져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탓할 건 못 돼요. 그죠? 그래서 더더욱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건강이라든지 그냥 오래 살면 뭐예요? 수명이 길면 뭐예요? 건강하게 내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혼자 화장실 다녀야 되고. 그럼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돼서 자식들한테 폐 안 끼지. 누가 안 되고 폐 안 끼고 싶잖아.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치매하고 암은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얘기할 때 나이가 먹어 들어가니까 이게 치매하고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아주 건강식품이니까 무조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일 힘든 게 그거니까. 참 근데 이 표현을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해요. 근데 네, 그렇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가족이라든지 진짜 친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과감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맞아요. 원리적으로 맞아요. 얘를 먹으면 그게 낫습니다 하면 절대 안 돼요. 난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캔서도 암도 그렇고 치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여러 가지에 자 우리가 그러면 그런 안정적이고 우리가 원래 챙겨 먹은 대로 받은 대로 유전적으로 받은 대로 처음에 태초에 받은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를 하잖아 여러 가지들이. 그죠? 더군다나 나이가 일정 기간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게 시작이 된과 동시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 특히나 왜 그럴까요? 왜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의문이 들질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 영양소. 그죠? 영양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 정확히 표현하면 내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원재료가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TM을 먹는 똑같이 먹는 사람 어제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제 그 위암 환자의 간암 환자의 그분 아로니아 하시는 분 아사히베인가 위암 수술한 몇 년 전에. 근데 그 사람도 볼 때마다 얼굴이 좋아지셔 제가 보니까 좋아져.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혼내요 세계에서. 뭐냐면요, 내가 트리엠 먹고 계속 많이 좋아졌어요. 볼 때마다 좋아져. 근데 소리 질러 내가. 질문이 되게 많아. 맨 앞에 앉아서 질문이 되게 어제도 많아. 소리 질러서 갔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이제 트리엠을 완전 쎄. 6알 먹으면서 자기 전립선 왜 안 좋아지냐. 네. 근데 내가 그래서 얼굴 좋아지고 자 그래서 제가 원리를 설명했어요. 자 트리엠 한 알에 황으로서의 요구량이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설명들을 해주기가 어려워 일반 분들한테는. 그죠? 자 우리 두 알 보통 우리가 표기량이 두 알이에요. 네. 일회 섭취량 우리가 이제 법적인 표기사항을 말하는 일회 섭취량 두 알. 두 알에는 MSM으로서 MSM이 970mg이 들어있어요. 두 알에 한 알에 요거 반이니까 곱하기 2하면 두 알이에요. 두 알에 970mg 중에서 황으로서의 양을 환산해 보시자고요. 설퍼로서 황은 MSM 속에 몇 프로 있다고 그랬죠? 34%. 그죠? 34%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환산해 보세요. 계산기로 970mg에 34%. 이거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네? 34%요? 3분의 1이니까 뭐 300. 계산 아예 정확히 해보세요. 계산기로. 제가 지금 핸드폰이 좀 동영상이에요. 김 팀장님, 네? 계산기 두들겨봐요. 970 곱하기 곱하기 0.3. 0.34. 329.8. 네. 320. 근데 340g 329g이에요. 332g이에요. 알고 있었어. 그죠? 맞아. 330 정도 들어있어요. 그죠? 두 알에 하루에 네 알을 먹어 이 사람. 예를 들어서 6알을 먹는다고 쳐도 돼요. 네 알이면 얼마예요? 660. 그죠? 또 6알이면 990 1000ml도 안 돼. mg. 뭐 좋아? 1000mg이라고 그래. 음식까지 합쳐서 1000mg을 하루에 섭취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아까 위암 계셨던 분.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대한민국 식약처라든지 뭐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일 황요구량이라는 게 있어요. 일일 비타민 C의 일일 요구량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양소에 알려진 건 연구된 바로는 영양소 요구량이 있어요. 일일 요구량이 황의 경우는 얼마냐면요. 황의 일일 요구량 얼마라고 그랬어요? 1600에서 2000mg. 이게 다 사실 왜 이 레인지가 있냐면요. 체중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1600에서 2000mg이라는 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거는 아픈 사람 기준으로 하질 않아요. 스탠다드를. 그죠? 그러니까 한 2000mg 정도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사람 얼마 먹어요 지금? 황으로서 1000mg 먹어요. 1000mg 먹는 거예요. 잠깐은 많이 먹는다. 내일 먹어야 되는데 6달 먹는다. 아 물론 뭐 그렇게 안 좋은 분들이 이제 스케줄 따라서 이제 올라왔어요. 4알 먹다가 6알까지 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른 몸에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디가 상처가 나고 소리를 내야 될 게 있어. 기능을 더 올려야 될 부분이 있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적게 필요하겠어요? 더 많이 필요해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황이라는 영양소는 빌딩 블럭이라든지 상처난 걸 복구하는 데 쓰이는 원재료로 쓰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단백질의 애가 합성에 그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구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또 한 분이 질문하는 게 아니 그러면은요 부족하잖아요. 자기 부족하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는 안 먹고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모를 때는 그런 질문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해요. 왜 그렇죠? 구하면 늘려도 어지러워서 죽는데. 아 그거는 이제 막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가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생활 습관이 좋고 밸런스가 좋은 사람들은 내 몸에 있는 걸 잘 활용을 해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내 몸에 황이라는 원소는요, 한 200g 정도는 있어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조금씩 빼서 쓰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 이게 메틸레이션 뭐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이 황을 필요로 하는 장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 그죠? 우리가 해독을 할 때도 필요해. 글루타치온 만들 때도 필요해. 얘가 그런저런 얘기를 뒤에 또 말씀드릴 건데 과학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데 내 몸에 부족하면요 쪼개서 나눠서 써.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좀 아셔야 될 게 충분히 공급이 되면요 좀 흡프게 쓰는 건 있을 거야. 틀림없이 우리 몸에서. 그게 원리야. 그게 모든 게 다 원리가 그래요. 좀 넉넉한 집에선 뭐 좀 그렇게 쓰잖아요. 물론 김성미가 타워펠리스 살면서 그렇게 짠돌이처럼 산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 텔레비 요즘 김성미 작년에 떴잖아. 히트 상품으로. 왜? 브레디시야? 스투피드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요. 그런데 그걸 쪼개서 어떻게 해서는 똑같은 원리야. 아까 얘기한 어렵게 살다가 이게 우리가 앵꼬라고 그러죠. 자동차에 불 들어오기 전엔 몰라. 불 들어오잖아요. 자동차 연료불 게이지. 그죠? 그러면 불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효율적인 저만 해도 그래. 연비 잘 나오는 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유소 갈 때까지. 경제 속도. 그럼요. 하다 못해. 그런데 우리 몸은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앵꼬가 나면 그때부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뭘로도 안 돼. 원인도 분석이 잘 안 돼. 가도. 이게 뭐예요? 황손실이에요. 황앵꼬. 실제 그래요. 그래서 손도 발톱이 막 오그라들고. 그런 전조는 반드시 있어요. 사인은.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나 모든 심각한 질환들이요. 나 물 한 잔만 줄래 우리? 질환들이요. 이제 수행 생활을 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통찰하는 분들은요 알아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조라고 그러는데 내 몸에서 나에게 주인한테 말하는 뭐 사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대부분 뭐냐면 바쁘다는 핑계, 일이 많다는 핑계, 그리고 뭐 다 그런 핑계로 그냥 묵살하고 무시해. 묵살하고 무시하고 사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그게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뭐냐면 내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례를 든 거예요. 황요구량.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황도 마찬가지지만은 트리엠성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또 뭐 있어요? 지금 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려서 이해를 하시겠죠? 요구량에 대해서. 그래서 요구량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8알에서 12알 정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게 그래서 1600에서 2000mg 사이로 들어오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몸의 상태가 안 좋은, 이제 우리 조용히 몇 명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18까지 늘리시라는 얘기를 과감하게. 지금 늘려. 그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근데 이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예전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예전으로 돌아오기는 힘들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돌리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반드시 돌리는 거죠. 세월은 가는데 내가 전의 상태를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게 뭐냐면 거꾸로 시간을 되돌리는 거랑 같은 효과예요. 우리가 말하는 유전자의 DNA 텔로미어라는 텔로미어 이론이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데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게 수명이야. 그게 결과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 여러 스트레스, 운동, 뭐 여러 먹거리. 여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말하는 메틸레이션이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하기도 해요.
중요한데 그런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근데 너무 부족한 사람들은요 이게 갑자기 메가요법으로 딱 가죠. 그걸 뻥나요. 천천히 가야 돼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항이 아무리 물이 탁해도 금붕어가 거기 적응된 이상은 물을 한꺼번에 다 바꿔주면 금붕어가 가요. 가버려. 나는 좋은 의도로 물을 깨끗한 물을 넣어줬는데 금붕어는 그 은근히 탁한 물에서 물고기가 살다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 환경이. 그럼 이게 쇼크가 와요. 원래 똑같아요. 물을 천천히 갈아줘요. 천천히.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에 안 좋고 탁한 것들도 그거 누구 거야? 내 거. 누가 만들었어 그렇게?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 그것도 살살 하나씩 퍼내야 돼요. 한 숟갈씩. 살살 퍼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퍼내고 몸이 청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딱 올라오는 게 뭐냐면요. 에피소드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좀 오래되신 분들은. 몸이 센싱 기능이 확 올라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탁한 물에 그 저기 잉크방울 떨어뜨린다고 보이지가 않잖아. 근데 물이 물론 깨끗한 물에 고기가 못 산다는 얘기들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한 자 하루에 4알씩 한 달 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더 못 먹게 했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요. 위험한 자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내가 밥을 먹으면서 네. 밥 먹은 후엔 6알을 내렸어요. 아 식사하는 애는요?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6알을 먹으니까 소화가 되네?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은 메리트가 어디서 왔냐면 소화를 못 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으면 맨날 체하고 이것 때문에 속을 썩었는데 6알 먹으니까 체하질 않네? 거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신임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 내려갔네. 자 그래서 맞아요. 성공을 했어. 그래서 예, 이제 예. 성공을 했는데 예. 이런저런 이제 질병이 계속 나타나잖아. 어려워. 자 우리가 지금 이 네. 본문 하기 전에 중요한 걸 몇 가지 더 체크할게요. 그래서 지금 필름 속에 MSM에 대해서 이제 이 MSM에 대해서 지금 확 얘기했어요, 그죠? 설포에 대해서. 그다음 산소 들어있죠, 그죠? 그다음 뭐 있죠? 이게 메틸이죠, 그죠? 그다음에 뭐 있죠? 우리 이제 다 거의 전문가니까. 비타민 B6 또 그죠? 비타민 B9 요건 엽산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또 아연 징크라고 그러죠. 아연 또 마그네슘. 역시 박사님이라 공부 잘하셨네. 아니 신입들만 말하고 지금 따로 얘기하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살짝 히든됐지만은 프락토 올리고당 그죠? 프락토 올리고당 정량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리버플라빈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여기 B군 중에 또 하나 있어요. 이 2예요. 이거 2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디자인한 것보다 하나씩 사실은 밸런스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런데 절묘하게도 지금 제가 우리 조슈아 조 같은 경우 조 박사가 하는 책 요거 제가 하나씩 다 샀어요. 올해 선물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내가 다 샀어요 제가 일부러. 감사합니다. 올해 생일 선물은 이걸로 퉁칩시다. 제가 한 반 정도 조금 더 읽었는데 제가 2, 3일 만에 거의 다 읽었어요. 책을 또 한 권 사입했는데 요즘 그 책을 좀 안 보다 보니까 요즘 하여튼 재밌어 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고 했던 내용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울프슨 박사도 황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마늘, 양파, 설파, 아릴 이런 거 계속 강조를 하죠. 유황이라고 이제 우리 쪽에서 당연히 해석을 거기서 영문을 하면은 여기서는 설포의 황에 대해서는 다 유황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 자막 자체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울프슨 박사가 하는 얘기 재미난 얘기 있죠. 네.
그 보셨으면은 다 봤어. 다 보셨어요? 거기서 아까 제가 잠깐 돌아가서 우리가 이 특진이나 의사들하고 면담하죠. 뭘 환자 입장에서 궁금하잖아. 뭘 물어봐. 뭘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 만족한 답변을 받아보신 분 혹시 속 시원한 의사하고 상담해가지고 있으신 모양이네 그래. 다행히. 있으셨어요? 친구분이셨나? 의사? 약이 없다고. 선생님은 약이 없습니다. 아 그레인 나왔습니다. 그레인. 그레이터나 선생님 약이 없습니다. 어제 체험사례 한 명 했잖아요. 네. 입병 제가 가수인데- 올렸어요. 동영상 올렸어요 제가. 가수인데 예. 계속 입병이 나는 거야. 예. 입병은 뭐 하여튼 오. 그러니까 제가 왜? 동영상 보시면 나와요. 가수예요 그분이. 그런데 올프슨 박사 한 얘기예요. 그 의사인데 그분은 심장내과인가 뭐 그쪽인데 아까 얘기했죠. 의사들이 가정의학과나 통합의학 빼고는 영양학에 대해서 10년 내에 1시간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거 땡땡이 치면 그나마 못 배우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영양학적인 얘기를 물어봤어. 환자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몸은 더 약보다 앞서는 게 음식이고 식사고 영양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가 그게 오만한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래요. 왜? 단지 몰라서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올프슨 박사 그게 모르는 걸 물어보니까 당혹스럽고 권위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죠. 그렇대. 현실이 그렇대. 의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나 그거 몰라요. 용기 있는 의사들 모른다는 의사들 있어요. 근데 나 그거 몰라요. 내 분야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컴퓨터 앞에다 놓고 내 전문의, 내 그 의사 경우는 저는 지금 이런 걸 먹고 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면 다 검색을 해서 보더라고. 네. 보고 이건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요즘요 우리가 너무 정보의 홍수고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서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일단 그 사람의 품성 자체가 예, 유품이 된 분이기 물론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렇게 잘못을 차라리 인정을 하고 다음에 오면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드물단 얘기죠. 드물단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뭐 병원에는 그런 게 많대요. 환자들이 요즘 구글 서치를 많이 해서 다 검색을 하고 오니까 당신의 구글 서치 능력을 내 의사 면허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돼요. 써보면 돼요. 병원에다가. 그것도 존중해줘야 되긴 해요. 맞아요. 맞는데 제가 이제 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도 나오고 내가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지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인 지적 수준이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이면 모르겠어.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내 몸을 병원 가서 뭘 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을 갖고 잘못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우리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되잖아. 사실은요. 그리고 그래서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고 따질 건 따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잖아 또.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물론 병원 문턱이 너무 낮은 게 문제긴 한데 미국은 병원 못 간대 함부로.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싼데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거나 지금 미국 갔지만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소방에서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프면 진짜 뭐 몇만 불이래 몇만 한번 저기 하면. 피리더스 보냈죠. 그러니까요. 미스트랑 네. 그거까지 크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거 이거 좀 얘기 해볼게요. 그래서 영양소 중에서 뭐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6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요. 뭘 먹었는데 똑같이 먹었어. TM 6알 먹고 어떤 사람은 4알 먹고 뭐 12알 먹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4알 먹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 4알 6알뿐이 안 먹을 거야. 많이 안 올렸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젊어서 그런 거. 아니
아니 먹는 게 조금 나가지. 아 물론 다 같이 봐야 돼요. 체중 같이 봐야 돼요. 정말 그거 반드시. 체중 봐야 돼요. 왜냐면 당연하지. 네, 반드시 있어. 물통이 요만한데 물 요만큼만 들어가면 차. 당연히 체중 그리고 뭐예요? 소화기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화기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화기라는 게 불큰 소화기 말하는 거 말고 장기. 내가 소화기 좀 보여주러 올라. 그런데 그래서 이 영양소의 이용률이 여러분 놀라죠?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돼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뿐이 이용을 못해. 어떤 사람은 온전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 몸이 뭐예요? 생화학 공장이기 때문에요. 우리 몸 자체가. 게다가 사람마다 1년 내 그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리듬이 높을 때는 모든 이용률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그 사람의 특유의 나는 겨울을 이제 굉장히 겨울을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뭘 좋은 걸 안만 먹어도 이 다 쳐져가지고 막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래. 레이. 그래서 그걸 몇 자, 그래서 써먹어야 거기까지. 그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뭐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 넘어갈게요. 지금 히포크라테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 웃어야 된다. 올해 하나씩 추가할게요. 웃어 좀 올해 좀 많이 웃자고요. 웃는 거는 돈도 안 들고 그냥 웃으면 돼. 그냥 혼자 가다 실없이 웃는 사람도 있죠. 그죠? 제가 군대 있을 때 맞았어. 그것도 생일날 맞았어. 웃는다고? 생일날 맞아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 엄청 터졌네 웃었다가.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마다 괜히 이렇게 웃으면 얘는 완전히 고무 또라이야. 맞을 듯 했네. 맞을 듯 했죠. 울 거야 근데. 왜 그 웃었다가 엄청 고참한테 터졌어. 나중에 다 터져야 되죠.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또 이렇게 저는 약간의 그런 남자들이 있는 데에서는 약간 좀 그것도 뭐 필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사고가 안 나 그런 거. 그죠?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좀 약간 보수적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건강이 중요하고 우리 몸에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명의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몸 스스로의 자가치유력은 다 갖고 있어요. 그 능력은 오롯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필요로 하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영양소 원재료만 제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해요. 그 효율 차이는 조금씩 날 수 있어. 근데 긴 기간을 봐서는 그것만 잘해주면은요 어쨌거나 다 빠르고 늦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효과를 봐요. 그 좋은 생각을 갖고 스트레스 안 받고 내 몸에 안 맞는 운동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잘 자주고. 요즘 수면과학이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면 백약이 무효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잘 자느냐. 근데 자는 것도 요즘 현대인들이 제가 어제 청년과학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줄어들까? 잠이 왜 줄어들까? 나이가 먹으면. 그동안에 줄어요. 많이 잤으니까. 그동안 많이 잤으니까, 이야. 많이 잤으니까, 그동안 많이. 그것도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겠네요. 그죠? 누적 수면량과 앞으로 잠 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 연구해볼 가치가 있겠네. 9시간 이상 자면 치매가 많이 걸리네. 네? 9시간 이상 이건 이제 그냥 다 설이에요. 설이고, 우리가 자, 그렇더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믿지 말고요. 왜 그럴까라고 원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원리가 내가 정말 와닿고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할 때 그걸 입력을 하세요. 그게 몸을 들 쓰니까 들 피곤해서 활동을 많이 안 햇볕 때문에. 자, 나이가 먹으면 노화가 오잖아요. 여러분 노화가 온다는 건 뭐라고 그러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체내에서 뭐가 빠져요? 체내에서 뭐가 줄어들어요? 효소? 수분. 또 수분 당연한 거고. 단백질. 단백질. 핵심적인 게 단백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큼 얘기를 하면 다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뭘 물어보면은 원리가 체내에서 효소 단백질이기 때문에 호르몬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 수면을 유도해주는 멜라토닌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런 비타민 B6에 의해서 활성화되고요. 중요해요. 아연에 의해서 또 도움을 받고요. 이 재밌는 거예요, 다. 이 영양소들이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다 얘들이 서로 주고받고 막 이런 역할들을 해, 체내에서. 서로 도와주고 또 얘가 못하는 거 이제 대신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영양소의 조합이에요, 트리엠이. 그런데 이제 수면 얘기 했잖아요. 그죠? 나이가 먹으면 멜라토닌이 줄어들어. 젊었을 때 많이 나오던 게 나이가 뭐 20년 단위로 해갖고 20%씩 뚝뚝뚝 떨어져. 멜라토닌이 줄어드니까 숙면을 잠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지. 그냥 아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 나 9시간 이상 자면 치매가 이거 과학적으로 의미가 어떻게 뭐 설명할 길이 없잖아. 뉴스에서 들은 거예요. 아 뉴스에서 그랬어요? 뉴스에서 그랬었어요? 뉴스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요즘 일본이란 이 얘기 진실이거든. 카더라 이거 모르겠어. 이거 어제가 이거 뭐 평가 내릴 수가 없네. 이거 많이 자서 그동안 많이 잤기 죽으면 그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죽으면 평생 잘 걸. 멜라토닌이 아니고 세로토닌인 것 같은데 나는 내 몸에 자꾸 세로토닌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영양소 중에 단백질의 원재료죠. 트립토판이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돼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비타민 B6가 있어요. 비타민 B6가 있어야만 트립토판으로 전환이 돼.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돼. 그리고 세로토닌이 여기 돼 있죠. 세로토닌이 또 야간에는, 그러니까 주간에는 우리가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야. 그죠? 활동을 하고 막 업되고 할 때 나오는 게 세로토닌,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옛날에 누구죠? 누가 이상호 누가 얘기했죠? 황수가 누구죠? 엔돌핀. 그것도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했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요, 비상 상황에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이에요. 비상시에 나오는 그렇죠. 헐크.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상황을. 그게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하고 어떻게 보면 근력 상통하는 것도 유튜브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내 몸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것들이야. 하다못해 활성산소도 우리가 얘가 과리쿠가 이걸 갖다가 세균을 죽여요. 활성산소 갖다가 무기로 사용해서 화염방사기야 얘가. 근데 그 시체들이 문제지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가 다 쓸데가 있는 것들이야.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다만 그게 과하거나 그죠? 너무 부족하거나 밸런스가 깨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헷갈리진 않는데 내가 머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사실은. 좋아. 인정해요. 좋은 사람은 아닌데 질문에 나와 있어.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자, 트립토판이 아까 얘기했죠? 트립토판이 뭘로 가요? 세로토닌으로 간다 그랬죠? 세로토닌. 여기 근데 뭐가 있어야 간다? 비타민 B6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얼로 가요? 야간에는 숙면을 취하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수면 유도제 이 잠잘자기에는 약 처방에 들어있어요. 이게 멜라토닌을 따로 먹기도 해요. 멜라토닌으로 여기 전환이 돼요. 멜라토닌은요, 멜라토닌은 어디서 만들까? 어디서 나올까? 뇌에 송과선이라는 게 있어요. 뇌에 송과선이라는 요 솔방울 같은 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신 수양을 많이 한 사람들이 발달하는 곳이래요. 참 좀 미지의 영역이야 어떻게 보면. 송과선이. 하여튼 그런 얘기도 많아요. 송과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송과선은 뭐로 만들어졌을까? 송과 선. 네. 송하고 선하고. 아니에요? 소나무와 착한 거 아니야? 송과선은 산화철로 만들어요. 이게 산화철이네요. 산화, 철. 그래서 철이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철이 너무 들면 철 들자 사망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철이 너무 많이 들면 철이 너무 많이 들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아요. 우리 몸에. 진짜예요. 철이 너무 적정 농도 이상이면요 세균이.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얘기가 다른 데서 했는데 임산부가 초기에 철분이 결핍된다고 그러죠. 철분 결핍된 게 맞아요. 철분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철분제 결핍으로 인한 게 세균 감염보다 더 안전해요. 철 농도를 체내에서 떨어뜨려 갖고 태아를 보호하. 그게 의사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이게 다 밝혀진 거예요. 영양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철분이 왜 임신했을 때 초기에 철분 농도가 떨어질까? 체내 임산부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균으로. 예전에는 훨씬 세균 감염이 더 심했어. 다 그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길가에 나부러진 돌풀이 하나도 다 거기 있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걸 참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서서 저희 가야 서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때 필요한 게 황이에요. 황화 물질이 있어야만 충분히 있어야만 일로 전환이 돼요. 재밌어요. 보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황이 우울증 치료제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원리를 알면은 다 숨어 있는 거라. 여기도 그림자가 딱 숨어 있어. 보면은 저기도 보면은 영광을 받는 건 딴애인데 밑에서 고생하는 애는 따로 있어. 빛은 여기서 받고 밑에서 또 소금이 일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세게 나온다. 그래서 넘어가. 아니 이런 게 숨어 있어요. 이런 네. 트립토판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네. 양자 부족하다. 네네네. 이건 어떻게 해요? 트립토판은 제일 많이 되게 돼지고기 많이. 돼지고기? 평소에 자기 식습관을 볼 때 동물성 단백질이라든지 물론 콩이나 이런 데도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기본적으로 극단적인 비건이나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물론 식물에도 단백질은 들어있어요. 근데 그 효율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동물이잖아요. 동물들은 사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줘야만 효율이 좋아요. 동물. 짐승 말고 동물. 동물이 왜 이래? 그래서 단백질을 꾸준히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들이 지금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단백질을 먹을 때 때려쳐 먹어. 회식할 때는 야 오늘 소고기래 오늘. 무척 먹고 또 안 먹어 한동안. 그러니까 이거보다는요 하루에 꾸준하게 손바닥 정도 그리고 계란 2알 정도면 사실은 돼요. 좋아요. 스피루나 좋은 음식이에요. 좋은 단백질 소스예요. 사실은 대단히 좋은 단백질 소스예요. 스피루나 안에 썰퍼도 좀 들어있어요. 난 그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 스피루나 좋습니다. 스피루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루나도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이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네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요즘 강창룡 원장 같은 사람이 사실 좀 잘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알죠? 이분 알죠?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하루에 진료 19명뿐이 안 받아요. 예약제로 것도 마포에 있는 조그만 병원이에요. 그 접수하는 사람도 없고 간호사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혼자 다 해? 혼자 다 해요. 왜 그런지까요? 돈을 못 받는. 인건비. 간호사가 필요가 없는 돈이 안 되는구나. 환자 시켜보니까. 손님 11명 갔는데 뭐 어떻게 인건비를 줘요. 그러면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과잉 진료 심각성 때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시스템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그럼요.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한 명에서 그래서 그나마 15분에서 30분 할인한 거야 이 사람은요. 환자 한 명당.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어떤 진료의 퀄리티가 나오는 거야. 최소. 근데 이 양반이 그나마 대단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임플란트라든지 돈 되는 걸 안 해. 보철이라든지. 그걸 하면은 진료 시간이 길어지고 돈도 되지. 그런 환자를 10명씩만 받아도 돼요, 의사는 사실은. 그러면 돈 벌어요. 보철이라든지 어떤 돈 되는 환자들. 근데 그냥 단순히 예방의학적인 환자만 19명 받고 만드는 거야.
그것도 시간이 없어갖고 3시 반, 4시면 끝, 시간이 없어가 아니라 자기가 배가 고파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예약을 받는 거예요. 예약을 그럼 미리 받으면요 3, 4개월치가 다 차기 때문에 정말 진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안 받아요. 그날 접수한 사람만 와서 받아. 그래서 새벽 2시에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가면 병원 앞에서. 서울대 치대 나왔는데 독학으로 공부했대요. 한 해 벌어서 한 해 공부하고 휴학하고 또 한 해 벌어서 한 해 공부하고. 치열한